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제갈량을 먼저 말하거든요. 깃털 부채 들고 바람을 부르고 적벽대전에서 조조 대군을 불태우고 죽은 뒤에도 적장을 겁먹게 만든 천재군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대단한 제갈량이 왜 삼국 통일을 못했을까요?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로운 왕조의 시조가 된 건 제갈량한테 맨날 당하기만 했다고 알려진 사마이였거든요. 소설 속에서는 불에 타 죽을 뻔하다가 비 맞고 살아나고 목각 인형 보고 도망치는 겁쟁이로 그려지는데 실제 역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국시대 최후의 승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마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부터 알아야 해요. 사마이는 179년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후한 말기로 황건적의 난이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걸 보면서 자랐고 조조가 천하를 호령하던 시기에 청년이 됐습니다. 사마이의 집안은 한해군 5년의 명문 가문이었는데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낸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사마방은 경조윤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고 형제들도 모두 뛰어나서 사마팔달이라고 불렸을 정도였죠. 조조가 사마이를 처음 불렀을 때 사마이는 출사를 거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풍비라는 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조라는 인물을 아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조조는 항나라 황실을 끼고 권력을 휘두르는 간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었거든요. 명문가 출신으로서 함부로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조조가 망하면 자기 집안도 같이 망할 수 있다고 계산한 거죠. 하지만 조조가 위왕이 되고 권력이 확고해지자 결국 208년에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갈량과 사마이는 사실 동년배였습니다. 제갈량이 181년생이고 사마이가 179년생이니까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제갈량은 항상 젊고 잘생긴 배우가 맞고 사마이는 늙은 노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는 비슷한 나이에 서로 대적했는데 소설의 이미지 때문에 사마이가 엄청난 손해를 본 셈이죠. 게다가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키가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 제갈량은 외모가 뛰어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반면 사마이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후대의 소설로 각색되면서 사마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조조가 죽고 조비가 위나라를 세운 뒤에도 사마이는 계속 신임을 받았어요. 조비는 아버지 조조와 달리 사마이를 크게 경계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게 위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비가 죽고 조예가 황제가 되자 사마이는 드디어 군권을 잡게 됐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된 거죠.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대결은 맹달이라는 장수를 사이에 두고 벌어졌습니다. 맹달은 삼국지 후반부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 중 하나인데 원래 총나라 소속이었지만 관우가 손권에게 포위당했을 때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당시 관우는 형주에서 조조군과 싸우다가 후방을 손권에게 기습당해서 진퇴양난에 빠졌거든요. 이때 맹달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와줬다면 관우가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맹달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관우는 손권에게 사로잡혀 처형당했어요. 유비가 이 일로 맹달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웠던 맹달은 결국 위나라로 도망쳤고 위와 촉과 오 세 나라의 국경이 맞닿은 신성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신성은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세 나라의 세력 균형이 바뀔 수 있었거든요. 조조의 아들 조비와 그 다음 황제 조예는 맹달을 신임했지만 사마이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맹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이 맹달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었어요. 사마이가 맹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버려질 거 차라리 먼저 반란을 일으켜서 위나라를 공격하라고 은밀하게 설득한 거죠. 맹달 입장에서도 사마이에게 토사구팽 당하느니 제갈량 편에 붙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반란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갈량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어요. 맹달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은 외부에서 공격해서 위나라를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마이는 이미 맹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사마이가 맹달에게 보낸 편지가 아주 교묘했는데, 장군은 예전에 유비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왔으니 총나라 사람들이 어리석든 지혜롭든 모두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제갈량이 당신을 용서할 리 없다. 그가 당신을 파멸시키려 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편지의 핵심은 제갈량을 믿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편지 한 통에 맹달의 결심이 흔들렸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한 날짜를 놓쳐버렸습니다. 맹달은 제갈량을 믿어야 할지 사마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사마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라면 맹달이 있는 신성까지 가려면 한 달은 걸리는 거리였는데, 사마이는 군대를 강행군시켜서 단 16일 만에 기습적으로 도착했거든요. 맹달은 사마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방어 준비도 못한 채 성형이 함락당했습니다. 사마이는 맹달을 사로잡아 즉시 참수해버렸어요. 제갈량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사마이의 속도와 결단력을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역사 기록상 두 사람의 첫 대결은 사마이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제갈량 입장에서는 내부의 협력자를 확보해서 위나라를 흔들려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셈이었죠. 제갈량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북벌을 시도했어요. 출사표라는 유명한 글을 올리고 위나라 정벌에 나섰는데, 문제는 사마이가 절대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안에 틀어박혀서 수비만 하고 나오질 않았거든요. 얼핏 보면 겁쟁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장거리 원정을 온 쪽이 제갈량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급이 딸리고 병사들이 지치는 건 공격하는 총나라 쪽이었거든요. 총나라는 험준한 산길을 넘어서 군량을 운반해야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마이는 부하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자고 아무리 졸라도 꿈쩍도 안 했어요. 심지어 제갈량이 여자 옷을 보내서 모욕을 줬는데도 화를 내는 척만 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거든요. 당시 여자 옷을 보낸다는 건 네가 여자처럼 겁쟁이라서 숨어만 있느냐는 뜻의 극심한 모욕이었는데, 사마이는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비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때 상방곡이라는 계곡에서 제갈량이 사마이를 불태워 죽일 뻔했다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호리병처럼 생긴 좁은 계곡 입구에 사마이를 유인해서 불을 질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사마이가 탈출했다는 거예요. 제갈량이 하늘을 보며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완성시키는 것은 하늘이다라고 탄식했다는 그 장면이죠. 계곡 안쪽에는 화약과 마른 장작을 잔뜩 쌓아두고 그 위에 군량미를 저장한 것처럼 위장해뒀다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당시 사마이는 아예 다른 지역에 있었고 제갈량과 전쟁터에서 마주치지도 않았거든요. 소설 작가가 제갈량을 더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마이를 철저하게 들러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마이가 제갈량을 상대하면서 실제로 했던 건 정보전이었습니다. 직접 싸우는 대신 총나라 진영의 동향을 계속 살폈는데 어느 날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제갈량이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지역 곤장 20대 이상의 형벌까지 직접 결제한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군의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사마이는 이 소식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사마이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명은 큰 뜻을 품었지만 기회를 보는 눈이 없고 계략이 많지만 결단력이 부족하며 군사를 좋아하지만 임기응변 능력이 없다. 지금 만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이미 나의 책략에 빠진 상태다. 그는 곧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썼거든요. 상대방이 알아서 지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결국 제갈량은 234년 오장원에서 과로로 사망합니다. 삼국시대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인물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과로사로 쓰러진 거예요. 향년 54세였는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한창 일할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마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었죠.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마이는 즉시 퇴각하는 총나라 군대를 추격했는데 이때 또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총나라 군대 맨 앞에 제갈량이 깃털 부채를 들고 수레에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요. 사마이는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쳤다고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는 고사의 유래인데 알고 보니 그건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각 인형 이야기도 소설에만 나오는 픽션이에요. 정사 기록에는 없거든요. 소설 작가 나관중이 제갈량의 위대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마이를 죽은 사람의 인형만 보고도 겁먹는 겁쟁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보면 승자는 명확합니다. 제갈량은 평생 북벌에 매달렸지만 결국 위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사마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했거든요. 문제는 권력이 커지면서 견제도 심해졌다는 거예요. 당시 위나라 황제 조방은 겨우 8살이었고 신하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조상이라는 인물이 대장군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이 조상이 사마이를 극도로 경계했어요. 조상은 사마이의 병권을 빼앗고 명예직만 주면서 실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죠. 사마이를 경계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사마이는 또다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꺼내들었어요. 예전에 조조한테 했던 것처럼 아픈 척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정신이 이상해진 척하고 죽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연기까지 했거든요. 조상이 사람을 보내서 사마이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사마이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비틀거리면서 죽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마이를 견제하던 세력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 늙은이 이제 진짜 끝났구나. 병들어서 곧 죽겠다고 생각하고 경계를 풀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사마이는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와 함께 비밀리에 군사를 키우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은밀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249년 드디어 사마이가 움직였습니다. 조상이 어린 황제를 데리고 조조의 무덤에 참배하러 가서 수도 낙양이 비어있는 순간을 노렸어요. 사마이는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켰고 낙양의 무기고와 성문을 장악했습니다. 조상은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사마이는 황태후의 조서를 받아내서 조상 일파를 역적으로 몰았고 결국 조상과 그 일당을 모조리 처형해버렸습니다. 이 정변은 대성공이었어요. 사마이는 위나라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새로운 왕조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마이가 직접 황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의 나이가 이미 70세가 넘었거든요. 직접 황제에 오르면 다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위나라를 멸망시킨 역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사마이는 모든 권한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251년에 72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가 뒤를 이었고 사마사가 죽은 뒤에는 둘째 아들 사마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사마소는 263년에 촉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제갈량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삼국 통일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사마이의 아들이 거꾸로 실현한 거죠. 사마소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사마염이 마침내 위나라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요. 나라 이름은 진, 역사에서는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280년에는 오나라까지 정벌해서 드디어 삼국시대를 끝내고 천하통일을 이뤘어요. 약 100년 가까이 이어진 분열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사마염은 할아버지 사마의를 서진의 고조 선왕제로 추대했습니다. 결국 삼국시대를 통일한 왕조의 시조는 제갈량도 조조도 유비도 아니라 사마이였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황제가 되지 않았지만 죽어서 황제의 칭호를 받은 셈이죠. 소설에서는 맨날 당하고 도망치는 겁쟁이로 그려졌지만 실제 역사에서 사마이는 삼국시대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필요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때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릴 줄 알았던 인물이었거든요. 조조 밑에서 수십 년을 참고
제갈량을 상대로 수비만 하면서 버티고 조상에게 권력을 빼앗겼을 때도 미친 척, 병든 척 하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의 정변으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죠. 삼국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제갈량이라면 최대 피해자는 분명 사마이였던 셈입니다. 소설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겁쟁이 이미지로 고착됐지만 역사의 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어쩌면 사마이야말로 삼국지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